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VP 오연입니다. 오늘 날씨가 덥죠? 네. 근데 며칠 전에는 또 추웠어요. 되게 변덕스럽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자의 마음 같기도 하고 또 소비자의 마음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네. 너무 추워서 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지 했더니 오늘은 또 엄청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이 5월이면 행사도 많고 여러분들 일이 또 다른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은 진짜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PM 비즈니스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우리 김승주 그룹장님께서 제가 아이템이라는 단어를 쓸 걸 잘 아시고 물론 아이템 중에 하나이긴 한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깐 환기시키자면 PM 사업 알아보러 오신 분들 초기에 알아보러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또 어떤 건지 공부하러 나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마음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M 사업을 창업한다. 초기 알아보시는 분들은 창업한다라고 생각하고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아이템이 어떤지, 내가 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어떤지, 자본은 얼마나 들 건지, 프랜차이즈다. 그럼 가맹비가 얼마나 들 건지, 그럼 이 사업을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떤가, 요거 알아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마음으로 창업자금 1억 또는 3억의 자금으로 내가 이 사업을 알아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집중하시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또 이 아이템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으로 안내하는 PM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저는 이제 제 이력을 마이스토리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를 소개해 볼게요. 저는 죽다 살아난 의료 피해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대장 수술을 할 때 그 대장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저는 살 수 있으니까, 산다고 표현하는 건 뭐 죽기 직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당시에 굳이 대장을 떼내줘도 되지 않는데 그 병원에 실수로 인해서 대장 수술을 해서 대장 굉장히 많이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은 눈에 아마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설사 하루에 뭐 대장 탈라면 설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늘상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무지하게 50년 넘게 살았어요. 50년 넘게 살다가 평범했던 제가 그냥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싶은 간절한 욕망은 있었나 봐요. 그 몸으로도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만 살면 된다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광고 디자인을 하다가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재테크 책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이지만 타의인 척하면서 제가 삼성생명에 입사를 해서 한 8년 정도 영업을 했어요. 디자이너가 영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정말 저를 바꿔야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그 몸을, 정말 그 대장수로 몸을 질질 끌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 사업을, 그러니까 그 영업을 하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의심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시스템, 내가 찾는 게 시스템인데 왜 이 일은 시스템이 없지?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인도로 건강 관련된 이제 제품을 먹고 하면서 엔사의 제품을 먹고 쓰면서 정말 제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보상을 들어보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이 생긴 거예요. 내가 찾던 효과. 정말 여기 있었네 싶어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비전을 엄청 크게 느낀 거죠. 이제 그러고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투잡으로 그 당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된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영업과 이거를 뭔가 접목을 해서 저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업을 하고 1년 만에 그냥 그만둡니다. 어려웠어요. 파트너 복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영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했어요. 그 보상에서 있다가 우리 그 변아름 사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복제가 잘 돼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 프랜차이즈라고도 비교를 하는 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다 되어 있는 것 같다가 내가 그 시스템에 탑승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만 돼, 나만. 파트너는 자꾸 죽고 안 만들어지고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니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제품은 좋은지 알겠는데. 그래서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인생이 막 제가 50이 넘어서 50 중반 거의 다 됐거든요. 이제 평범한 제가 이제 PM으로 제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또 무한한 부 창출하기 위해서 PM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게 느껴졌어요. 처음 알아보러 오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아이템은 그게 느껴졌어요. 모든 일이 사업도 공통적인 것 같지만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 들이잖아요. 정직하고 또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앞서 조금 더 똑똑한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좋은 씨앗을 잘 선별하겠죠. 아무거나 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씨앗을 잘 골라서 뿌려서 거기에 노력과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단언하건대 이 PM 사업은 농부의 눈으로 봐도 황금 씨앗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황금을 씹으면 황금이 열리겠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중간에 그 시련과 역경을 못 견뎌서 그만두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황금 씨앗을 쥐고도 이 가치를 몰라서 정말 혼자 좌절하고 슬퍼하고 또 폄하하고 스스로 이렇게 왜곡되게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저도 안타까웠고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저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 이것도 통하는 거거든요. 어떤 말을 해도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스토리 하면서 좀 길어졌는데 정말 황금 씨앗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오신 거잖아요.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준 처음에 모릅니다. 그냥 지인이 한 잔 줘서 먹고 좋아서 아니면 그냥 제품을 내가 얼떨결에 먹었는데 좋아서 사용하다 보니 내 몸이 좋아져서 이 제품 되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럼 이 사업 좀 알아볼까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 되게 많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시기상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하는 듯 안 하는 듯 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정말 배워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만큼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고 또 소비자를 만나든 사업자를 컨택을 하시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네 가지로 구분해 봤어요. 첫 번째, 회사가 어떤가. 우리 사업하고 창업할 때도 회사 어떤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품은 어떤가. 아이템이 어떤지. 세 번째, 보상은 유불리. 그러니까 유리한가.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불리를 따져보고요. 네 번째, 타이밍은 어디쯤인가. 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실게요. 자, 첫 번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자, 회사. 근데 이 바탕 뒤에 뭐가 나눠져 있죠, 십자로.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활동 누구나 다 해야 되죠. 이 경제활동 안에는 5만 가지가 있지만 이 사사분면 안에 모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말하는 그 현금 흐름의 사사분면이에요. 용태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 개 안 쓰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오너나 인베스터, 이 투자가로 가야지 부자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직장을 다녀서는 부자가 안 돼요. 그거 아시죠? 내 시간과 노동을 투자를 하고 회사에서는 어때요? 내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조금 올려주죠. 조금. 겨우 조금 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못 해먹겠다 싶어서 그만두시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영업으로 도전을 하세요. 그래서 저기를 왼쪽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부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회사 설명하는데 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이 오른쪽으로 가는 비즈니스 오너의 길이고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자본금 우리 없잖아요. 그러면 자본금 말고 어떤 프랜차이즈나 이런 걸 살 그런 돈도 사실 넉넉지 않잖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했지만. 세 번째가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 오너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PM이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를 알아보면 PM은 유럽 내 직접 판매 기업 중에 1위입니다. 유럽에. 근데 이제 회사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게 역사로 봤을 때는 1993년에 그러니까 30년 이상이 된 회사예요. 그럼 그렇게 오래됐는데 나한테 기회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유럽에서
본사가 만들어지고 설립되어 있는 역사인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2018년도에 그러니까 오픈을 하고 그랜드 오픈을 2019년 1월에 해요. 미국하고 똑같이. 그래서 약 5년 정도 된 신생회사예요. 그래서 독일 PM 하면 반반이죠, 요즘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아직도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 속에 있고요. 20년 연속 혁신기업으로 경제대 연구소에서 혁신적인 기업 베스트 안에 100에 들어가요. 그리고 DMB 100이라고 하는데 던앤브레스트라고 하는 국가 평가하고 기업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100점 만점에 99점을 줬어요. 그러면 이 회사를 알아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사업을 할 아이템을 선정을 했더라도 회사가 탄탄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겠죠. 그래서 30년 됐지만 우리나라에는 5년밖에 안 된 신생회사이다.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에서 100점 만점에 99점을 줬다. 그러면 이거는 말 끝났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도산 확률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도. 뭐 0.1%? 0.001%?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도산 확률이 100년 동안 앞으로 없는 기업이고요. 사업자들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브라보 뭐 인터내셔널 그로스 어워드라고 하는 이 상을 4년 연속 수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작년 자료인데 4년 연속 수상을 했어요. 뒤로 가면 나오거든요. 100대 기업 중에 세계 랭킹 6위래요. 그러니까 직접 판매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100대 기업 중에 세계 랭킹 6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어떤 분? 아니 그럼 또 기회 있어. 하지만 1위까지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1993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계속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업자들은 당연히 성공을 하겠죠.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을 해야지 나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니까. 이 상도 그냥 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상이 아니거든요. 글로벌 기업에만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상이고요. 다단계업계 10위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몇 번째인가요? 3위죠. 1위하고 아메와 애터미하고 저희가 3위인데 1위인 아메하고 애터미는 제품이 어때요? 안 파는 게 없죠. 거의 뭐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서 파는 것처럼 모든 제품을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 회사이고요. 우리는 PM은 어때요? 22가지, 3가지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승부를 했는데 벌써 지금 5년, 4년째 평가한 건데 벌써 4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품만으로는 1위라는 거죠. PM이.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그 재정적인 안정성은 알겠어.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재정적인 안정성은 있지만 뭔가 조금 남들하고 틀린 어떤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NTC라고 하는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이거를 어디서 알아봤다고 그러지? 특허?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특허를 특허청에서 알아본다고 그래요. 이거는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이고 여러 가지를 보유를 77만 개? 77개. 죄송해요. 떨려서. 77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NTC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우리가 전달할 때 어때요, 사람들이? 대충 얘기하면 나 좋은 거 먹고 있어. 너도 한번 이거 먹어봐 했을 때 다들 반응이 나도 먹고 있어. 내 것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다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이 NTC는 세포에 직접 넣어주는 기술이에요. 세포 안에 핵까지 바로 도달하게 해주는. 빠르면 17초, 또 느리면 5분, 10분, 건강에 좋지 않은 분은 바로 눈에 띄지는 않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핵에 바로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NTC 기술로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기술 중에 2가지 핵심적인 것은 PTC, 상간 이동 촉매 기술과 마이크로솔브라고 하는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한 기술로 세포까지 쏙 넣어줘요. 우리가 사람은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단위가 세포인 거잖아요. 세포가 이루어져서 결론은 뭐 기관이 되고 몸이 되고 이렇게 인체가 되는 건데 이 구성 요소 중에 세포가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할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포의 영양이 잘 들어가야 건강한 거죠.
근데 다른 타사의 제품들은 세포에 직접 넣어주는 기술은 없어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들 연구를 하지만 세포까지 도달하는 기술은 오로지 PM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PTC 상간이동 촉매 기술은 이 기술은 세포의 문을 여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영양제를 먹고 나는 효과가 좋았어. 이 제품 먹으니까 너무 좋았었어.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PM은 먹고 나면 누구든지 시간의 차이일 뿐 건강 상태에 따라서지만 다 좋아지세요. 왜 좋아지냐면 이 세포문을, 건강하지 않은 세포는 사실 이 세포 어쨌든 문을 열어줘야지 안에 핵까지 들어갈 거잖아요. 이 문을 열어주는 기술이 있기 때문이에요. 똑똑 두들기면 아픈 세포 문을 빨리 못 열어요. 근데 우리 PM은 이 PTC라고 하는 기술로 문을 탁 열고, 알았어, 힘들구나, 내가 열고 들어갈게 하고 열고서 쏙 들어가서 ATP 안에 들어가서, 여기 에너지 생산기관이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영양과 그러니까 또 에너지를 집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술이고, 또 우리가 먹는 그 비타민은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는데, 수용성은 물에 녹아서 어떤 걸 먹더라도 어느 정도는 흡수가 다 돼요. 근데 지용성은 어때요? 지용성은 흡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지용성을 간의 대사 없이, 우리가 간을 거쳐야 되잖아요. 지용성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그렇고 간에서 담즙이 나와서 얘를 유화를 시켜서 우리 몸의 각 기관으로 보내주거든요. 흡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어떨까요?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영양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을 마이크로 솔브 기술로 엄청 물분자보다 더 적게 쪼개서 오메가라든가 오메가를 수용하고 이 지용성을 수용해서 우리 세포까지 쏙쏙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정말 드셨을 때 누구라도 몸이 개선이 되십니다. 건강한 분은 더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고요. 아프신 분들은 되게 많은 개선 사례가 나와요. 이게 말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말 설명하기 좀 어렵네요. 예전에는 그냥 마음껏 저희 제품에 대한 자랑을 막 했었는데 지금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로솔브 기술로, 나노한 기술로 최상의 결과,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세포의 안과 밖으로 정확하게 영양소를 전달한대요. 정확하게. 그냥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분들 우리 액티바이즈 한 잔 드시고 나면 본인들 몸에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정확하게 본인이 안 좋은 곳에 가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맛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거 먹었을 때 맛이, 어떤 분은 똑같은 거 먹고도 너무 맛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뚜껑만 열어도 기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뚜껑 냄새, 그러니까 이 제품의 냄새가 싫대요. 그러니까 해독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영양소를 전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저 말을 어떻게 정확히라는 말을 함부로 써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이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창업 세미나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세포에 직접 들어가는데 이 제품의 안전성은 어떨까? 좀 걱정이 되시죠? 세포에 직접 들어간다는데 좀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오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을 회사에서 스스로 검증을 해요. 매년 6개월마다 여러 기관들, LIST라고 하는 룩셈부르크의 과학기술연구소에서 협력해서 태초에 정말 이렇게 공동기술 투자해서 국가적으로, 태초라고 좀 그렇죠. 과장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어느 제품도 지금까지 만났던 제품 중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든 제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폄하하는 분들을 보면 살짝 마음속에 불편감과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나지만, 그래서 공동 투자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라는 말을 아무 데서나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래서 100% 천연이고요. 이 TUV라고 하는 기술협회에서 150년 이상 된 이 기술협회에서요, 우리가 옛날에 집신 신고 한복 입고 있던 그 시절부터 이 기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관에서 이 건강기능식품으로는 PM만이 유일하게 이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증을 받아요. 그리고 GMP라고 하는 거는 그 제약산업의 표준이에요.
어느 나라마다 GMP가 있어요. 독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하지만 독일 GMP가 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독일이 미국보다 의료기술이 20년이 앞서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서 있다라고 아직 누구도 인정은 안 해주죠. 근데 그 미국보다도 20년이 앞서 있다라고 하면 이 독일 GMP를 통과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걸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 헛수고거든요, 진짜로.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헛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개해 주신 분의 신뢰도 있었고,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에 다른 분들을 만나서 저는 열심히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 시간 아껴서. 그래서 엄격한 의약품의 기준에 준하는 이 제약산업, 약이라는 것은 어쨌든 성분이 약은 독이다라는 말 아시죠? 조심스럽게. 약은 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그램 수가 정확해야 될 거잖아요. 개인마다 먹는 섭취하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거 약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제약산업의 표준이거든요. 그럼 굳이 우리 먹는 건강기능식품을 굳이 이 GMP에 가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없어요, 진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증을 받는 것은 우리의 제품의 독특한 전달 방식, 이게 놀라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에 대한 안전성을 증거하기 위한 거죠. 안전하다라는 걸. 그래서 이 제품이 마켓에 쉽게 풀릴 수 없는 이유예요. 이런 검증을 하죠. 그 다음에 요 유명인들 보이시죠? 신세계 조명진 회장님도 있고 유명인들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왜 이 제품을 먹느냐는 거예요. 자기 몸이 진짜 재산인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안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드실 거예요. 특히 그 노박 조코비치라고 저 앞에 위에 나와 있는 분이나 저분이 이름이 뭐더라? 김준호 선수. 저분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잖아요. 그러면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어때요? 도핑 테스트 수시로 하죠. 그럼 안전하거나 뭔가 이게 검출될 수 있는 이상한 제품들은 절대로 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박 조코비치 같은 경우도 백신도 안 맞았잖아요. 이게 어떤 성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경기당 엄청난 돈을 수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조차도 거부하고, 그렇지만 PM 제품은 한 경기당 2통씩, 1통씩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서 경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럼 노박 조코비치가 저렇게 먹는다라고 하면은 검증 진짜 다 끝난 거예요. 진짜 저희보다 더 까다롭잖아요. 저희야 뭐 백신 맞기 싫어서 안 맞아도 누가 뭐 인정해 주나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뭐 네가 맞기 싫어서 안 맞았구나 이럴 텐데, 노박이 백신을 안 맞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아니 제가 왜 안 맞았지? 경기 나가면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아서 그거 포기한 거잖아요. 자기 몸이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도 전 제품이 도핑 테스트에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단 기술과 제품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까 그 NTC라고 하는 거는 회사 안에서 어쨌든 회사의 전통, 역사가 있지만 거기에 기술에 대해서 말을 하느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품이요. 그럼 이 아이템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자, 이 제품 아이템, 건강기능식품 아이템 하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좋죠.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아, 좋습니다. 아파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아픈 사회라고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술도 발달하고 시대가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참 이상한 아이러니잖아요. 병원도 많고 정말 좋아졌는데 도대체 아픈 사람 왜 안 줄어드냐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템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은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재구매예요. 재구매. 한 달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다른 제품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 어때요? 차 한 번 사면 우리가 얼마 만에 만 바꿔요? 사이클이 너무 길어요. 우리 기다리기에. 영업하는 사람 입장이라고 쳐도요. 내가 만약에 영업을 하는데 보험은 어떨까요? 보험. 저도 옛날에는 보험에서 잘 보험.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 예전에 초창기 시작한 분들은 5년 납 있고 몇 년 납 있어서 짧았어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요. 한 번 가입하면 20년 납이래요. 20년 납이면 20년을 관리를 하고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이클을 제대로 정말 돌리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20년을 싸가 빠지게 하면서 그 사이클 진짜 싸가 빠지게 하면서
20년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 20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농부가 농사를 짓더라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재구매하면 되잖아요. 하잖아요. 오토50이라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뭐 보름만 해도 다 드시면 뭐 몇 사람 나눠주고 하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도 구입할 수 있는 게 저희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재구매로서 아주 왔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병사회 환자 한 명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이 책을 제가 왜 나열을 해놨을까요? 이 책을 안에 보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기능의학이라던가 현대의학의 어떤 뭐 오류나 모순을 지적하는 분들이 이렇게 쓴 책들이에요. 저 질병사회 같은 경우도 그 서재거리부터 해서 박용우 뭐 다이어트 얘기하시는 분 이분들이 모여 있는데 이 질병사회 안에 나와 있던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의학이 뭐래요? 의학이 아닌 산업의 효율성, 의학이 아닌 산업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은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원래 자연의학은 사실은 원인을 규명한 의학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새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뒤로 하고 바뀌었어요. 슬그머니 빠진 거예요. 그때는 분명 그 공부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케팅이 대세가 되고 그 19세기의 제조업으로 엄청난 제품을 뽑아내기 시작할 때는 이제 이 의료 자체도 원인 규명이 까다롭기 때문에 팔아야 되잖아요, 많이. 산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비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없애는 건 상대적으로 뭐래요? 쉽고 간단하대요. 그래서 약을 쓰면 되니까 약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누이 좋고 매우 좋죠. 제약업체에서 약을 팔아줬고 의사는 맨날 환자 오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환자를 소비자로 받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그쪽이 훨씬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래요. 안타깝지만 현대의학이 산업이라는 것은 의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래요. 의학은 학문이지만 의료는 산업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그거에 세뇌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뭘 보면 느끼냐면요, 저 드라마 잘 보지 않는데 어쩌다 한번 보면요, 그 안에서 뭐 아프거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꼭 약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하고요, 병원을 꼭 가래요. 그럼 속으로 저는 이제 PM을 만나서 PM을 먹고 있잖아요. 속으로 그래 병원 가봐라. 약만 더 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도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아, 이런 식의 세뇌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런 식의 마케팅에 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만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깨우치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질병사회. 그래서 제품은 재구매로써 왔다다. 재구매. 이 제품 중에 저희가 3종 세트가 기본이 있어요. 거기에 액티바이즈, 뚫어주는 애, 또 파워카테일이라고 하는 영양을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라고 하는 배출에 도움을 주는, 해독에 도움을 주는 제품 3종이 기본이에요. 이 3종만 가지고 제가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7, 80% 이상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럼 파워카테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파워카테일은 종합 비타민과 유산균으로 장 기능 향상을 한대요. 여기에는 그레이트포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 A, C, E, 셀레늄이 들어있어요. 그 항산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제품들은 우리 몸은 어찌됐든 나이를 먹고 사용을 하다 보면 산화가 되잖아요. 이 산화를 막아줘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만 넣어가지고는 얘가 기능이 떨어져 버리고 재기능을 하지 못해요. A가 그 기능이 약해져 갈 때 C가 와서 도와주고요. 또 C가 약해져 갈 때 E가 도와주고요. 또 셀레늄이 마지막에 도와줘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이 PM 제품은 항암, 항염, 항산화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 파워 칵테일은 56가지 과일과 야채, 곡물에서 유래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기농 제품을 먹어야 된다라고 지금들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농약이라던가 이런 것들, 제초제, 특히 제초제가 더 안 좋잖아요. 이것들을 있는 그 야채 과일을 먹고 많이 사는데 이 유기농 음식을 지금 먹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요새 그냥 유기농이 아니라도 지금 야채 과일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엄청 비싸요. 사과도 지금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농약에 범벅이 되는 거 드시느니 56가지의 저희 너무 과장했어요? 과장이 아니라 진짜예요. 아니 제가 아시는 분이 양배추 얘기하면서요. 양배추 키우는 과정을 봤대요. 그거 조그말 때부터요. 클 때까지 수시로 농약을 친대요. 조그말 때부터. 그럼 그거 농약 덩어리인 거 맞잖아요. 그냥 썰어서 그거 농약 다 검출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고요. 또 이거를
제가 한번 언제더라? 그 식당에 잠깐 알바한다고 며칠 나가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였더라? 뭐 싸주는 데였는데, 랩으로 싸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양배추를 썰으라고 하는데, 뭐 제가 막 씻으려고 하니까 못 씻게 하는 거예요. 아, 왜 못 씻게 하세요? 그랬더니, 씻어는 무른다고, 씻지 말고 썰어가지고 거기를 넣으래요. 와, 저 며칠 하다 그냥 관뒀어요. 그거를 먹는 거잖아요. 사러 와서 먹는 사람들, 나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이렇게 제품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확신을 전달해야 되는 이유는요, 어느 것 하나 마음에 거슬리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로요. 그래서 이 56가지 유기농 야채 과일, 정말 유기농으로 어디에서도 진짜 드실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식사를 하시는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32가지의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요즘 그 유튜브 좀만 뒤져도 많이 나오잖아요. 고루고루 색깔이 고루고루 되어 있는 야채 과일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파이토케미칼 때문에 그러거든요. 식물 영양소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그것들을 내 몸에 또 넣어주는 거예요. 내 몸을 보호해주는 거죠.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도 8종이 들어있고요. 모유 유래 유산균 2종,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해가지고 이런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까지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올인원 영양제예요. 이걸 드시는 거고, 이 파워 칵테일은 이 위에 상단에 보면 이유 나와 있잖아요. 땅이 많이 오염되어 있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가 유기농을 사서 드신다고 해도요, 그럼 나 유기농 음식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땅이나 공기 이런 것들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키우신다고 하시더라도 사실 산성비 내리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농부 입장에서 아무리 농약을 안 친다 한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음식을 드시는 거지만 완벽하게 피할 수 없고요.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미네랄이라던가 땅에서 올라온 영양소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드실 수가 없어요. 영양소가 지금 뭐 시금치 한 단으로 예전에 들어갔던 게 미네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칼슘. 현대에서는 19단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19단으로 못 먹어요, 하루에. 네. 뭐 닥터조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뭐 고릴라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 먹고 있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릴라는 계속 먹고 있대요. 고릴라도 아니고 먹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지성인이고. 자, 그리고 액티바이즈는 이제 뚫어주는 애예요. 우리 산소 주스라고도 하고 혈관 주스라고도 하고 일명 이런 애칭들이 많이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올려주죠. 산소와 영양을 세포 끝까지 전달을 해서 손끝 발끝까지 뚫어주는 제품이에요. 비타민 B군이 집약돼서 모여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끌어올려주고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제 브라질의 홍삼이라고 하는 과라나 열매가 들어있어요. 그 열매는 이제 우리의 에너지를 서서히 올려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커피에 들어있는 결합 카페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좋은 카페인이라는 거 들어있는데, 얘가 어쨌든 브라질의 홍삼이다라고 하면 이게 홍삼의 역할을 하는 거 이상이겠죠.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는 내가 먹은 영양이나 이런 것들의 배출, 다 우리가 에너지 공장 돌리고 나면 찌꺼기가 남잖아요. 이 찌꺼기 배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독을 해주는 제품의 끝판왕이에요. 리스토레이트는 비우는데 탁월한 제품인 거죠. 그래서 칼슘이나 비타민 D, 아연, 구리, 마그네슘, 셀레늄 등 인체에 필수적인 무기질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제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약초 제조법에 근거를 해서 저온에서 숙성해서 제품들을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다 흡수될 수 있게 좋은 제품을 흡수될 수 있게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요. 미네랄 부족 시 900여 가지의 질병에 걸린대요. 암이나 당뇨나 이런 제품들도, 이런 병들도 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에요. 숙면에 도움을 주고요. 회복과 재생, 디톡스,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요. 신경계, 근육에도 도움을 줘요. 자, 아이템을 이렇게 3종으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공증받은 보상 플랜이라고 세 번째가 보상이 어떤지 우리가 유불리를 따져보자고 했잖아요. 이 보상은 제가 사업 설명 끝난 이후에 우리 변하른 그룹장님이 설명을 더 잘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에서 보상 플랜의 적법성을 검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검증받는 회사는 정말 없어요. 제가 네트워크 회사를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알아보고 했을 때도 이런 보상 플랜의 적법성을 검증받았다는 것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N사에서 제가 잠깐 동안 투잡으로 일을 했던 그곳에서는요, 보상이 몇 번이라도 바뀌었어요. 지금은 몰라요. 그 보상 자체가 어떻게 해서 받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PM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의 보상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을 짤막하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린다면 1인 유통 CEO로서 봤을 때 프랜차이즈다. 프랜차이즈인데 이 매니저가 되어서 내가 유통을 하게 되면 4레벨까지 유지하고 하면 4레벨,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사업을 선택하실 때 굉장히 머뭇거리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네트워크는 다단계라고 일명하는 그 다단계는 다단계에 보상을 주기 때문에 멀티레벨 마케팅인 거예요. 그 소리는 내가 소개를 했는데 직접 소개한 게 아니라 간접적인 소개가 일어났어도 그 소개한 캐시백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만 유지해도 그 간접 소개가 4레벨까지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간접 소득은 프랜차이즈, 로열티의 소득과 동일한 어떤 그런 소득이다. 각 레벨 매니저당 전체 매출의 3%에서 5%, 레벨당 매니저 수 무제한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보상은 옆으로 무한대, 아래로 무한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만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뭇거리시는 이유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약간은 잘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으셔서 그래요. 제품의 유통 마진과 광고비를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장 보러 가도 꼭 캐시백 한다고 어떻게 해요? 적립을 하시죠. 또 어디 커피 뭐 이런 데 가서 쿠폰 찍고 이런 것들 사실 생활 속에 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어쨌든 이익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해주고 광고나 홍보하는 거를 소비자분들이 해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불법과 합법의 차이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법은 품질이 좋지 않아요. 옛날 그 80년대 옥장판이라던가 단품을 한번 사면 끝나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돈 내고 돈 먹기 이런 거 있죠. 돈 한 번만 내면 그 다음 사람에 뭔가 투자를 하면 돈을 준대요. 이렇게 해서 막 모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품질 대비 높은 가격.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일회성 구매. 공정거래위원회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 제도가 없어요. 어디에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내가 피해 사기를 당해도. 그리고 한국 특수판매공제조합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신다 해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합법 네트워크는 어때요? 품질이 좋아요. 고품질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합리적인 가격인 이유는 광고 홍보하는 그 비용을 줄여서 제품에 투자를 하고 마케팅을 소비자분들이 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바이럴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소비자 만족 보증이 된다는 거죠. 이게 특수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합법적인지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사업자 이렇게 찾아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다 아시는 분들이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접했을 때 입으로 구전해서 됐잖아요. 그럼 맨 처음 하시는 게 뭐 하세요? 물어보시죠, 누군가한테. 너 독일 PM 들어봤어? 아니면 네이버 키고 독일 PM 검색을 하시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사업 아이템 하나 정하는데 독일 PM,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네이버에 물어보거나 또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이미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아시죠? 저분은 자기가 만약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관중들이 아래에 있던 그 방송에 나왔던 내용인데 관중들이 야유를 해 우우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또 야멸차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거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축을 한마디로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도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프로슈머 아시죠? 프로슈머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인데 이분도 프로슈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다가오는 제3 물결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최고의 투자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만약에 정말로 이상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투자할 리는 없겠죠. 이렇게 저보다도 더 똑똑한 분들이 검증을 해주셨으니까 굳이 그렇게 옆집 아줌마한테 안 물어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유통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통이 예전에는 생산자로 해서 도매, 소매, 소비자까지 전달이 됐고 중간에 광고 홍보 비용으로 80%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가격은 원가는 당연히 낮았겠죠. 그리고 소비자한테는 10,000원에 갔어요. 이렇게 해서 기업이 주도를 했던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간단하게 되더라도 어쨌든 단계가 줄어들어도 기업만 돈을 벌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 중간 플랫폼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배민이라던가 또는 쿠팡 파트너즈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넷플릭스 구독하고 구독의 시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PM은 중간 플랫폼으로서 그러니까 또 내가 플랫폼이 돼서 중간에 연결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 주도형으로 유통이 흐르고 변화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변화 흐르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변화에 따르지 못하면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트렌드에 딱 맞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 시기, 타이밍 얘기하는데, 자, 이 회사의 기회를 보자고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한번 보시겠어요? 뭐래요? 1000명 중 84.5%가 다 복용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40에서 50대 90% 이상, 20, 30대 70대에서 80%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 내 면역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투자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속에 PM이 있는 거예요. 저 보시면 성장세가 어때요? 계속 확장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저기 그 2021년도에서 4조에서 5조까지 가는 5조 돌파한 시점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파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2030년 지금 2030년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25조, 30조의 시장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여기 안에 PM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요. 성장 속에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요.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경기가 좋다 안 좋다는 그냥 평범하게 현금 흐름 사서 보면은 직장인과 자영업하시는 분들 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이나 투자가들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돈이 어디에 흐르고 있는지를 귀신같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흐르는 길목에서 돈을 벌고 있어야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안 좋은 게 아니라 경기, 돈 이런 것들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이 시기 네 번째 타이밍이 어떤지 성장 속에 있는 데서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부자가 되면 바뀌는 상관이라고 해서 이게 세 가지를 써놨어요. 제가 자기개발 유튜브부터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잠깐이라도 쉴 때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 귀에다 꽂고 막 듣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것은 이제 제가 저의 자신의 부정에 대한 어떤 긍정의 마음을 심으려고 사실 계속 들어요. 저도 아프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긍정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긍정이야, 개뿔. 그리고, 진짜, 내가 죽겠는데 무슨 뭘 해. 이런 생각 많거든요. 누가 건드리면은 막 짜증내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PM을 만나서 그런 건강 문제도 많이 강화됐고, 듣다 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너무 그냥 가슴에 와닿고 공감이 됐어요. 본인이 정말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엄마랑 진짜 껴안고 누웠을 때 기지개 펴면 발이 저기 닿았대요. 옷장에 닿고 어디에 닿고. 그래서 너무너무 짜증이 났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느꼈던 그 가난한지조차 모르고 살았대요. 주변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근데 다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다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특별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 라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아마 안 그러실 거예요. 뭔가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다 모여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 삼간, 나의 삼간, 부자가 되면 바뀌는 삼간은 인간, 시간, 공간이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주변에 긍정의 마인드로 꽉 찬 사람들로 바뀌게 되고요. 나의 시간은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은 내가 가고 싶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조그만 정말 그 다락방? 진짜 엄마랑 껴안고 누워서 간신히 그 잤던 그 공간이 지금은 서울 숲에 있는 아크로 리프파크인가? 어디 거기에서 사신대요. 그리고 본인은 의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지식은 알미고 알을 그 자본주의에서는 돈으로 그러니까 환산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괴테가 그랬대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은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이분이 워낙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인턴을 할 때는 돈을 많이 주는 곳에서 인턴을 하고 본인의 병원을 차릴 때는요. 서울로 무조건 올라오셨대요. 원래 부산이셨대요. 그때 10억의 빚을 가지고 스타트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가 벌써 20여 년이 넘으니 1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 10억을 우리가 빚을 내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시죠. 근데 그분이 그 불안한데 너무너무 불안하고 또 좀 두근두근 진짜 가슴을 진정할 길이 없더래요. 그 대출을 실행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마포대교로 갔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두근두근 하나 하고 보니까 본인은 그 마포대교에서 밖을 강을 내다보면서 굉장히 설레었대요. 설레었고 그러면서 그분이 정리해서 뭐라고 해주셨냐면 누구나 살면서 두려울 때 있고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설레임을 그러니까 긍정의 마음으로 담으면 삶이 긍정적으로 풀리는 거고 그 두려움을 불안과 내가 부정의 마음을 담아버리게 되면 삶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본인의 삶을 얘기하고 그렇게 다들 살길 원하시면서 본인이 의사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고 싶어서 나온 얘기를 하시고 책도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냥 공감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요건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돈이 최고라고 뒤로 가네? 이거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돈이 1등이라고 나온 나라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근데 각 나라에서 어떤 것이 제일 소중하냐고 물었을 때 1위가 건강, 가족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돈을 1등으로 뽑은 유일한 나라래요. 그래서 우리가 3포, 4포 뭐 이렇게 포기한 것도 많아지고 요즘 젊은 아이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요. 미래를 포기하고 살아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까지 심지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랬거든요. 그래서 동방예의주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데 기준도 바뀌고 있대요. 많이 1억을 받아도 사실 수령하고 나면 600 얼마밖에 안 돼요. 여기 돈이 최고에서 벌어지는 나라들 이 전셋값 보세요. 정말 좋은 입지에 사는 분들은요. 전셋값이 13억이에요. 평균 소득 한번 상승률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좌절과 이런 거 없이 어떤 내가 소자본과 무자본과 이 무점포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막상 돈을 버니까 이렇게 가족도 떠오르고 추억도 떠오르고 이렇게 하긴 한데요.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지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거고 트렌드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죠. 요거 한 번만 보고 마칠까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에는 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하니까.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혼자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해도 이게 안 해도 이길 것 같으면 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배우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죄가 성립합니다. 왜? 나는 저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치사하고 제가 익숙한 것만 하는 거. 내가 잘하는 일만 하려고 매일 가던 곳만 가려고 하고
늘 먹던 음식만 먹어야 될것 같고 늘 만나는 친구와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나도 모르게 혼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곳, 안전한 곳, 여기에는 꿈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고갈되어가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고갈된 자기는 계속 안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계속 편안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불안을 감당하려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꿈이 사라져도 충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중요한 이 불안감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불안감을 감당하고도 하는 행위,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위, 이걸 뭐야? 이거를 용기라고 해요. 용기를 발휘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하게 보이는 그곳으로 건너가려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걸 모험이라고 해요. 다리 앞에 서서 지금 이 다리를 건널까 말까를 고민하고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다리를 건널 때 해도 후에 안 해도 후일 것 같으면 하세요. 나타나는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기 싫은 건 내일도 하기 싫어지고 모레도 하기 싫어지고 인간은 점점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세워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열정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혼자에서 동기부여의 꾸준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팀원들이 필요해요. 같이 하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서로가 자극이 되고 서로가 동기부여가 되는 팀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하원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하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열기를 봅니다.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들 대화를 하면은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그 기회는 30번, 300번, 3,000번, 3만 번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비결은 내 적극성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나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지, 내가 얼마나 그냥 쉽게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항상 던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면서 정말 해주고 싶은 메시지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황금 씨앗인데 이 황금 씨앗에 황금이 열릴 거 너무 잘 아실 거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원래 농부, 왕초 농부는요, 중간에 조금씩 실수합니다. 전부 다 능숙한 농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본인이 능숙한 농부이길 바래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씨앗이 황금이 열린다는 거 아시고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